안녕하세요. 아이에다 마스터 교원 아이작 싹쓰리입니다. 저는 배산초등학교 김철훈. 저는 온샘초등학교 김병찬. 저는 경일중학교 황지민입니다. 저희 팀명 아이작 싹쓰리는 아이작을 가지고 수업을 싹 쓸어버리자 라는 뜻입니다. 아이작은 한국방송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AI 기반 광고 제작 서비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광고라고 하는 것을 수업에 활용해 본 경험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업 활용 사례를 듣기 전에 먼저 아이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셔야겠죠? 다 함께 김철훈 선생님이 준비한 매뉴얼 영상을 보시죠. 네, 먼저 아이작 사이트에 접속을 해볼 텐데요. 네, 웹브라우저는 이렇게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는 엣지 브라우저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직접 주소에다가 주소창에다가 aisac.co.kr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아이작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작에서 제공하는 각 메뉴들을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아카이브에서 광고 검색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태그된 모든 광고 영상을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치킨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치킨으로 태그된 모든 광고를 검색할 수가 있고, 자, 광고를 선택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광고 상세 보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AI 객체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인물, 사물, 장소, 감정까지 정리해서 간편하게 영상을 분석해 줍니다. 네, 이번에는 레퍼런스 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보드는 마음에 드는 광고 컷을 캡처를 해서 내 자신의 보드에다 저장해 둘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치킨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킨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요. 커서를 이동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지점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자동 캡처해서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광고에 내가 원하는 부분의 지점에 가서 이렇게 캡처해서 나만의 보드에다가 저장을 해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테스트로 해놓은 저의 테스트 보드입니다. 트렌드 분석은 쇼핑 트렌드, 관심사 트렌드, 키워드 인사이트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쇼핑 트렌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쇼핑 트렌드는 상품의 카테고리별 비교를 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요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서 도서 중에서도 이 장르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설, 경제 이렇게 세 장르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세 개를 정해서 입력해 보았더니 카테고리별 검색량 추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시면 성별 검색 비중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연령별 검색량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시면 인기 검색어 탑 50을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고 카피 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카피 제작은 AI 광고 카피 생성 서비스입니다. 먼저 나와 있는 새 카피 만들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명은 상품 서비스군 주제별로 입력하시면 마이 프로젝트에 저장이 됩니다. 저는 임의로 가장 맛있는 치킨 홍보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품 서비스 카테고리는 치킨이기 때문에 음식을 찾아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상품 서비스명은
저는 치킨이라고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 키워드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피에 반영될 핵심 단어를 엔터로 하나씩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2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맛집, 그리고 인생, 이렇게 2가지 키워드를 각각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명과 회사명은 선택 부분인데 도움이 될 그런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단에 광고 카피 추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AI가 이런 제가 입력했던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광고 카피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 제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제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스토리보드 만들기를 클릭하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스토리보드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입력을 하시고 나서 편집 화면으로 이동으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이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창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왼쪽에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광고의 스토리 라인을 입력하면 AI가 그 문장과 그 단어의 가장 적절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저는 여기 바로 오른쪽에 검색에다가 맛있는 치킨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거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AI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들을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에 들어가시면 픽사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낱말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치킨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치킨과 관련된 이런 오브젝트 이미지들을 내가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면 치킨집 하면은 또 이런 이미지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로드에 들어가 볼게요. 네, 업로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도 업로드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스토리보드 창에서 좀 더 집중해서 한번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그리기 모드와 선택 모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 모드는 이렇게 마우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선택 모드는요, 이런 오브젝트, 내가 그린 것들, 이런 나의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지우거나 수정할 때 활용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는 캔버스 레이어 불투명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캔버스는 이 스토리보드의 비율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보드의 사이즈를 4:3으로 할지 16:9로 할지 1:1로 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레이어는 각 오브젝트들의 앞뒤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미지 2개를 임의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병아리와 털 있는 닭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병아리, 털 있는 이렇게 레이어를 이름을 바꾸고요. 자, 지금 현재는 털 있는 닭이 병아리 앞에 있죠. 네, 그래서 요 병아리를 앞쪽으로, 털 있는 닭 앞쪽으로 오고 싶을 때는 레이어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바꿔주시면 더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더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위에는
더하기를 누르면은 스토리보드를 더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동일한 스토리보드를 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각 스토리 라인에 특별한 어떤 비디오나 오디오 내용을 미리 입력을 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스토리 라인에 해당되는 비디오와 오디오 내용을 입력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보드 제작이 완료가 되면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스토리보드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 입력했던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공개하기 혹은 나만 보기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개하기를 저장하게 되면 관리자 검수를 거쳐서 아이작의 갤러리에 전시가 되면서 검수 과정에서 제목의 형식에 맞게 일부 수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메인 화면으로 혹은 저장하고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제작에서 갤러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용자가 공유해둔 스토리보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보드를 다운로드나 또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광고 제작 AI 아이작을 접했을 때 학생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광고 제작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워하였습니다. 특히 A작이 스토리보드 제작 화면에서 원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를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장면에 대한 콘티 장면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하여 묘사해 주는 것을 가장 놀라워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많이 신기해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광고 카피 제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몇 가지 낱말만 적어두고도 멋진 그 광고 문구들을 생성해 주는 것을 보고 많이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에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각자 자신만의 제작 광고 문구를 친구들과 서로 공유해 보면서 흥미로운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학생은 AI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되어서 우리 삶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아이작의 주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작을 이용하면 광고 제작 전문가가 아니어도 광고를 기획하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것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A작의 장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광고 아카이브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제작된 다양한 광고들을 쉽게 참고하여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트렌드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시장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AI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광고 문구를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광고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여 광고 제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광고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융합 창의 교육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A작은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AI 기반 광고 창작 지원 시스템입니다. 네, 저도 김병찬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아이작 사이트를 크게 3가지의 주요 장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김병찬 선생님 말씀대로 스토리보드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활동을 기획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광고, 뉴스 만들기, 미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과에서 학생들이 콘티를 짜야 하는 활동을 전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학습 도구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작은 AI 기반의 이미지 캡셔닝, 자연어 처리 기반 검색, 이미지 검색 등 고도화된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서 원하는 이미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 AI에 대한 체험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기능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데이터랩, 썸 트렌드와 같이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 트렌드 분석 도구가 있지만 광고 창작 플랫폼 내에서 사전 활동으로 다양한 유형별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이작을 활용해 보시고 더 많은 장점들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저도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이작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건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어 교과에서는 광고 또는 뉴스 만들기 활동, 영화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스토리 보드 제작이 필요한 창작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 교과에서는 트렌드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검색량을 생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통계 수학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학년은 비와 비율 혹은 띠와 원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활동에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수업에서는 스톱 모션이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활동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에서 아이작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트렌드 분석과 소비자 니즈를 분석할 수 있고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업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아카이브와 스토리보드 제작 도구 역시 유용합니다. 또한 영상 제작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도 영상 제작 전 사전 레퍼런스 제공 측면에서 광고 아카이브가 많은 도움이 되며 영상 제작 시 가장 어려워하는 콘티 제작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과 교과 내용인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공익광고 형태로 제작해보는 활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전쟁 반대 공익광고, 각종 차별 금지 공익광고가 있습니다. 중등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중학교에서는 주제 중심 융합 교과 수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해양도시 건설을 주제로 가정, 수학, 사회, 미술, 과학, 영어 교과가 융합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정과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근린 환경 구성을 위한 소비자 사전조사로, 수학과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관광객 수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및 근린시설 위치 선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얻고자 하는 관심 키워드와 트렌드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부산 생태환경 도시 만들기의 필요성을 광고 문구 제작 활동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미술과에서는 해상도시 부산의 미래 모습을 시각화하기 위해 아이작에서 제공한 광고 아카이브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어 및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의 독서 후 내용 관련 독후 발표회 스토리보드 제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감, 가장 인상 깊은 문구 등을 시각화 및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및 공유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 외에도 기술 인터넷 개인 방송 만들기 수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니까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수업 사례를 하나씩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6학년 국어 수업에 수업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이 관용 표현과 속담을 이용한 짧은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할 때 아이작의 광고 문구 자동 추천 기능과 스토리보드 제작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해당 교과 내용을 수업할 때에는 학생들이 영상 제작을 위해 스토리보드, 즉 콘티를 직접 그리고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주요한 대사나 영상에서 넣을 문구에 대해 창작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이작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니 속담이나 관용 표현에 적합한 상황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쉽게 작성하고 이를 연출을 통해서
영상으로 촬영하니 훨씬 더 쉽고 간단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영상 제작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 눈에 보였고 스스로 결과물에 대해 많이 보람차하였습니다. 네, 저는 김병찬 선생님께서는 스토리보드 사용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트렌드 분석 기능을 사용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 경제단원의 모의기업 프로젝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트렌드 분석 기능으로 사람들이 관심사가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비즈니스 상품에 이를 적용하여 시장이 원하는 효과적인 상품을 고안하고 광고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현 시대의 많은 기업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까지 함께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수학에서는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서 항목별 검색량 비율에 따라서 띠나 원그래프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한 모둠의 예를 들면 2022년 12월 인기 가수라는 주제로 뉴진스, BTS, 블랙핑크, 아이브와 같은 그런 가수들의 검색량을 띠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저는 시사토론 수업에 적용하여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한가를 주제로 아이작의 스토리보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아이작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한 이유는 첫째, 새로운 학습 교구 활용을 통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이며 둘째, 평소 말하기에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도 다양한 표현 활동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시사토론 수업은 주로 토의 토론 수업 위주로 진행해 소극적인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업 도구인 아이작을 활용해 평소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내성적인 친구들도 스토리보드에 자신의 견해를 마음껏 표현하였습니다. AI가 제시한 그림을 활용하거나 학생이 직접 그림을 그려 완성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작을 활용해 친구들과 스토리보드를 만들며 AI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소통과 협업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AI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친 사례를 살펴보고 AI 활용 시 관련된 윤리 토론 후 AI 윤리 강령을 스토리보드로 완성하였습니다. 초등, 중등이 섞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이작 수업에 아쉬웠던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작의 UI는 심플하지만 조금 딱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학습 도구들은 뭔가 아기자기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학생들을 주 타겟 사용자로 하는지에 따라 UI 스타일이나 학습 구성, 보상 등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작 사이트는 아무래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또 그리고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서 그런지 정형화된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는 조금 딱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작은 모바일에서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 웹에서 접속합니다. 모바일 웹에서는 화면이 스토리보드에 최적화된 비율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제작이 어렵습니다. 결국 학생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실에서 PC로 활용해야만 원활한 스토리보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디바이스 환경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시원한 대답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작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혹 휴대전화가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구글 또는 네이버 등 다양한 포털 사이트와 연동하여 로그인할 수 있으면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나 장면이 좀 더 다양하게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판사로 검색했을 경우 연관된 그림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아쉬운 점 대신에 아이작을 수업에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당황했던 부분인데요. 광고 아카이브에서 원하는 광고를 조회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해당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해당 문제는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수업 시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황지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회원가입 부분에서 특히 초등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부모님의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수업 중에 회원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의 소통과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학교 와이파이로 사이트 접속을 하게 되면 IP 차단이 되어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 데이터로 접속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수업 전에 정보부와 협의하여 원활한 사이트 접속이 되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활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작 싹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